선거 끝났는데 다들 뭐 야근하시고 바쁘셨을 텐데요. 저 이번 인물비상근은 어쨌든 선거가 막 끝났기 때문에 지방선거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우리 프로그램 특성도 있으니까 뭐 선거 분석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이미 다른 언론에 다 했을 것이고 좀 인물 위주로 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선거에 앞서서 총평을 좀 먼저 해보죠. 선거 결과 보시고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어떠셨어요? 이경선 기자부터 저는 할까요? 예. 이겼 못사라고 하겠습니다. 이겼 못사. 그러니까 민주당에 음. 관한 한 줄평인데요. 젖잘싸 혹시 표현 아세요? 그 정도는 네. 아세요? 제가 너무 이제 아유, 트렌드에 뒤처져 계시다고 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음. 어쨌든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음, 그 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16개 중에 12개를 가져가서 뭐 스코어로만 보면 12대 4니까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고 이긴 건 맞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과연 좀 좋은 전투를 치렀나라고 했을 때 정말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과정이랑 내용이 좋지 못하다. 일단 서울을 잃었고 또 전북도지사랑 전남도지사 공천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두 전직 지사가 나란히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을 바로 메시지로 좀 표출을 했잖아요. 김영록 지사는 막 주먹을 이렇게 해가지고 페북에다 올려놨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 김관영 전 지사는 전북지사는 이 42% 득표한 게 어쨌든 적진 않으니까 정청래 세력에 대한 도민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 김영록 전 전남지사도 이 시간만 기다렸다. 엄청 무서운 멘트를 민주당을 흠집낼 수가 없어서 내가 참았지만 이 시각부터 정청래를 당대표에서 끌어내기 위해 내 모든 걸 바치겠다.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멘트를 적었을 정도로 하여간 이런 걸 좀 다 종합을 하면 이겼 못사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제가 할 말이 이제 유경선 기자가 거의 다 해주셨는데 저는 한 줄로 얘기하면 민주당으로선 이겼는데 묘하게 기분 나쁘고 국힘으로서는 졌는데 묘하게 기분이 안 나쁜 그런 선거였다.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서울시장 하나 건지면 그거로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저게 되니까. 그렇죠. 저도 그 당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민주당 사람하고 이 유튜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잖아요. 총점 국영수 망치고 시험 잘 봤다고 할 수 있으냐? 총점 잘 봤고. 비유가 딱이네요.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한마디로 와닿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서 우리는 그냥 대입을 보면은 학력고사라는 과목이 한 10몇 개 돼요. 그럼 이제 그거 아무튼 좀 과장 되게 많아. 그래서 그거 합쳐서 사실 국영수 중에 뭐 하나를 망쳐도 암기 과목으로 벌충해서 뭐 총점으로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국영수 중에 하나만 망쳐도 대학에 못 가잖아요. 큰일 나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뭔가 이겼지 하는 생각, 그래 이겼네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은데 시간이 가고 점점 이제 냉정해지면 할수록 야 이건 망친 선거구나.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게 어디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유일하게 싫어할 사람이 그 장동혁 대표가 아닐까. 이건 좀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. 자 일단 승부처가 많았는데 뭐 서울시장이나 경남도지사 같은 거물것 매치도 있었지만 좀 재밌는 데도 있었어요. 충남도 의원 선거였는데 그 민주당의 기호엽 후보라는 분이 무효표 속에서 숨은 그 유효표를 찾아내서 한 표 차이로 그 승리를 거두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. 보셨어요?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정말 선거 참여를 독려할 때 써야 할 교과서적 예시가 하나 생겼다. 이게 정말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의 정신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완벽한 예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동률로 나와서 수작업으로 다시 재검표를 한 거잖아요. 그랬을 때 무효표가 3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중에 2개가 이제 그 기호엽 후보 표가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또 똑같이 나왔어도 이게 연장자 우선 당선이라는 조항이 그건 있어서 좀 몰랐어요. 네, 그래도 기호엽 후보가 당선이 됐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실제로 똑같이 표가 나온 사례도 있더라고요. 그 경남 고성군 의회 선거인데 무소속 이우영 후보하고 국민의힘 김향숙 후보가 둘 다 똑같이 2077표를 얻었어요. 공동 3위인데 이게 의원을 3명 뽑는 선거구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럼 둘 중에 누굴 뽑을 것이냐 연장자인 이우영 후보가 당선이 됐대요. 예, 그런 사례가 있었고 연장자 우선이라는 거 좀 몰랐어요. 그렇게 일을 하고도. 네, 그러니까요. 사실 그리고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도 하나 있는데 이 충주시장 선거예요. 충주시장 선거에 이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에서 출마한 맹정섭 후보가
이제 당선이 거의 이제 유력하다라고 보고 미리 샴페인을 터뜨린 거예요. 저희가 뭐 비유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 당선 소감까지 말을 하고 이걸 아이고. 사진을 다 찍혀서 실제로 라이브로 송출도 되고 당선 소감문을 게재까지 했는데 다시 이제 보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가 124표 차이로 당선을 확정을 지은 거예요. 나중에 저녁에 이제 뒤집어서. 뭐 뒤집어질 수가 있죠. 예.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뉴스까지 나갔다는 얘기는 또 좀 네. 당사자도 민망하고 그거 낸 언론도 민망한 그런 그렇죠. 상황이 되겠네요. 나중에 글을 올렸는데 그때 심정이 얼마나 슬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건 뭐 뭐- 다른 얘기지만 뭐 고 서울시장 선거 그렇죠. 얘기도 할 텐데 그죠. 제가 다음 날 신문 지면 일면들을 이렇게 살펴봤거든요. 근데 이게 오세훈 후보도 사실상 역전을 한 거잖아요. 아주 뒤늦게. 그렇죠. 그래서 일면에는 그 이미지에 정원호 후보가 이긴 걸로 신문들이 다 인쇄를 해놨더라고요. 이게 마감 시간이 어쩔 수 없으니까. 맞아요. 저도 아침에 신문 봤는데 네. 그래도 그거 나름 선방한 거라고 봐요. 큰 제목으로 정원을 아, 그쵸. 그랬으면 네. 큰일 날 뻔했는데 여튼 까봐야 아는 게 선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맞아요.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2000년 총선 때 경기도 광주 있잖아요. 경기도 광주에서 예전에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이란 분이 계셨어요. 근데 그분이 당시에 이제 새천년 민주당 그 후보가 문학진 의원이란 분인데 그분도 나중에 의원이 됐는데 다른 데 가서 3표 차이로 이긴 거예요. 그래서 박혁규 의원을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박세표 그리고 진 문학진 의원도 문세표 너무하다. 너무하네요. 그래서 심지어 저기 어떤 의원은 나 문세표야 뭐 아. 아니 박세표라고 그랬나 아무튼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선거는 까봐야 알아요. 그리고 인터뷰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제가 막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그때도 오세훈 후보가 이제 밤에 이겼잖아요. 그래서 네, 한명숙 그렇죠. 후보가 그때 이제 이기는 줄 알고 밤에 방송에 간략하게 약식 인터뷰 같은 것도 했던 것으로 아, 기억을 합니다. 아. 물론 밤에 뒤집어졌지만 그때는 뭐 승리를 했다는 인터뷰는 아니고 이제 유력하니까 인터뷰를 음. 했던 것 같아요. 돌아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지방선거 이제 숫자만 보면 민주당이 승리한 게 맞아요. 맞는데 우리가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지만 뭐 서울, 대구, 부산, 북구갑 뭐 이제 재보궐선거는요. 그리고 평택을 이런 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아쉬움이 남는 선거인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분위기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진짜 밀어줬고 이거 다 되는 집이라고 생각한 증거가 뭐냐면 정원호 캠프가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. 빌딩에서 뭐 6개 층인가 7개 층을 썼다. 그리고 캠프에 뭐 200명이 있다. 오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는 사람 또 거절을 못했대요. 예, 뭐 그랬다고. 그리고 상대방은 또 5선 도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. 오세훈 후보는 기본적으로 피로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이제 왜 안 됐을까? 이 오답 노트를 지금 민주당이 안 쓰면 다음 총선은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오답 노트를 잘 써야 됩니다. 근데 예, 잘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예, 오답 노트를 잘 쓸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다음 전당대회 때 분위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조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되게 민주당으로서 엄청 아픈 거는 그거일 것 같아요.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입성이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엄청 뼈아플 것 같은데 왜요?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잠재적인 대권주자급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이 현역 정치인으로 살아 돌아온 거고 또 오세훈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권주자급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역시 현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계속 이 사람들의 활동을 좀 볼 수 있게 됐잖아요. 그런 반면 지금 여권에서는 대권주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김경수 전 지사라던가 또 뭐 여권으로 진짜 더 넓히자면 조국 그 평택을 후보 같은 그분도 경우에도 그렇죠. 예, 좀 그렇게 된 거라서 엄청 그런 상황도 대비가 되고 그리고 사실 한동훈 이제 의원이죠.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새 보수 진영의 기수 노릇을 엄청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이슈를 엄청 만들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 때릴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예. 깐죽대는 건 또 1등이니까. 그렇게 해서 본인 존재감을 키우는 거에 엄청 골몰할 것으로 좀 보이고 그렇게 해서 본인 체급을 이제 완전히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차기에 대한 이미지가 국민의힘 위주로 형성이 된다면 민주당은 너무너무 그게 신경이 좀 많이 쓰일 것 같고 새로운 포인트 같아요. 네,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뭐 정부 여당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사실 타격감이 1도 없었잖아요.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되게 잘 긁잖아요, 또. 그러니까 여기에 좀 말리지 않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놀리고 막 시비 걸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저도 이제 느끼는 건데 근데 무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데
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 그래요. 아. 그러니까 이제 긁히면 또 긁힌다고 그러잖아요. 우리가 근데 네. 잘 긁을 것 같긴 하죠. 그쵸. 예, 유희진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? 저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 주셨지만 기록된 숫자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이겼는데 서울, 대구, 부산, 북갑, 경기, 평택 같이 이렇게 승부처로 꼽혔던 곳들은 민주당이 다 졌거든요.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대통령의 성과, 정부의 성과를 강하게 초반부터 이제 알리면서 여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이 대통령의 약간 높은 지지율을 좀 믿고 민주당이 마치 그 표를 미리 얻어놓은 것처럼 굴면서 이 선거 캠페인을 해왔다는 생각을 저는 지우지 못했거든요. 동의하는 생각이에요. 저도. 네네. 그래서 너무 무사 안일주의로 선거를 치렀고 뭐 예컨대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은 표현 중에 하나가 도전자이면서 마치 챔피언처럼 굴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. 그쵸. 토론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오히려 피했죠. 네,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지금 당선인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갔어도 될 텐데 마치 이미 시장이 된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결국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무사 안일주의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얘기를 두 기자분이 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민주당의 무사 안일주의를 한번 지적을 하면서 진짜 오답노트를 잘 써야 될 텐데 유경선 기자 말한 대로 과연 민주당이 그럴 수 있을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좀 회의적이긴 해요. 그래서 오늘 일단 인물 비상구답게 인물 위주로 이제 선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그 주식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도 역시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상한가는 뭐 당연히 예상외 승리를 거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될 텐데 그 일단 오세훈 당선 예상 하셨어요? 손 한 번씩 들어봐 주세요. 저는 못했습니다. 아니 저는 뭔가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 계속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요. 근데 약간 좀 불안하다는 생각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원 후보가 너무 안 보여서 이게 저는 이제 30대 여성이잖아요. 그런데 제 눈에는 정원 후보가 잘 안 보였거든요. 잘 포착이 되질 않았어요.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제 주변에 되게 절친한 지인이 있는데 40대 남성이고 그 아주 뼛속까지 민주당 계속 지지하셨던 분이에요. 근데 자기는 정원 후보가 너무너무 잘 보였대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는 어떤 시사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자주 포착이 됐지만 그분이 저의 아마 겸공을 보셨나 눈에는 보죠. 뭐 그 네 그런 맞습니다. 사실 그 방송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그래도 낯선 뉴페이스인데 자주 알려주고 우리한테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필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별로 그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안전하게 그냥 그러니까 민주당 충성 설마 지지층 지겠어 하면서 그렇죠. 설마가 사실이 되면 어떡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선거를 바라본 거네요. 이경선 기자는. 그쵸.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 아까 음. 이제 이유진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되게 부자 몸조심을 막 너무 하느라 아니 뭐 일단은 근데 누군지 알려는 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. 네, 저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.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 돌이켜 보니까 그랬구나 싶기도 한데 그 마지막 서울 유세, 그 마지막 유세에 그 장동혁 대표랑 오세훈 당선인이 어딜 돌았나 이렇게 보면 서울의 핫플들을 돌았더라고요. 이게 연남동이랄지 홍대랄지 그 젊은 유동인구가 찾는 젊은 표가 네. 기반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네, 거죠. 많이 거기는. 모였던 그곳을 찾았던 거 보면 아마 그 오세훈 캠프 쪽에서는 젊은 표가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전략을 택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반면 정원호 후보는 사실 현장에서 어떤 뭐 유세랄지 시민과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던 장면이 있나 하면은 기억이 없었죠. 남지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유경선 기자 말에 많이 공감이 되는 것 캠프에서 같습니다.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그 2030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분이 계신데 되게 오랜 사이라 가끔 그냥 제 판단을 물으려고 전화를 하는데 사실 온라인 기사 쓰느라고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2030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한 일주일 전쯤에 그러면서 이건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. 그러면서도 그분 원래 좀 잘 맞고 실력을 알기 때문에 조마조마한데 에이 설마 하면서 그 여론조사 그 출구조사 보고 역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밤에 까보니까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사실 2030 여성의 계엄 이후에 응원봉 들고 탄핵 광장에 나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이번에 반대표 던진 왜 거죠. 그렇게 됐겠어요. 근데 이걸 보면 결국
그게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.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한 게 정원 후보의 첫 공식 일정이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이었거든요. 아, 그랬었나요? 네, 아이고. 네, 그런 것들이 좀 뭐 2030 여성의 마음에 많이 못 다가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아 근데 사실 정원호 후보 만나봤을 때 그러니까 매력 어필을 좀 많이 못했다고 했지만 또 실제로 만나보면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. 되게 진중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 보일 것 같은 이미지이지만 말을 생각보다 재밌게 잘하시고 술도 잘 드시고 생각보다 되게 괜찮거든요. 근데 그런 매력을 좀 약간 반전 매력적인 요소로 활용했어도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거를 못 왜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? 이게 되게 안타까웠고 그런 맥락에서 생각나는 사진이 좀 하나가 있는데 이 정청래 대표와 유시민 작가와 또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하고 같이 성수동 수제화 만드는 어떤 매장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. 저도 그 사진 봤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사진은 찍을 수 있는데 이날 이 모임의 주제가 뭐였냐면 정청래와 유시민이 화해하는 자리였어요. 그러니까 그 만남을 야 정청래랑 유시민이 만나서 구원을 풀었대 이렇게 된 거예요. 거기에 그냥 정원호가 간 셈이 된 거죠. 그 기획자가 탁현민 씨였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정원호 후보를 몰랐던 사람이 과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석이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일단 들었거든요. 그 자리를 서울시장 후보가 왜 가야 하지 이렇게 의문을 할 것 같아요. 네네 그렇습니다. 그 아까 제가 잠깐 오세훈 시장 얘기를 했는데 한명수 후보가 인터뷰까지 잠깐 했었다고. 그때도 보면 어땠냐면 그러니까 오세훈 지금 당선인이죠. 지역하고 천당을 왔다 갔다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 때도 그 자정까지 지다가 8시 넘어서 이제 당선 속보가 떴습니다. 그 다음 날. 그래서 여하튼 그 레전드 경기인데 왜 이렇게 공식이 오세훈 공식이 있는 건지 좀 어떤 공통점이 보이세요? 저는 이게 보면 야구로 치면 제가 요새 야구에 빠져 있어가지고 비유를 좀 준비해봤는데 9회 말 투아웃 뒤집기 같은 선거가 이제 2번이나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오세훈 공식이라고 부르지만 이걸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특정 지역과 지지층의 개표 패턴이 좀 만들어낸 드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지역 그리고 개표가 늦게 되는 지역에서 오세훈 그 당선인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게 이제 대체로 인구수가 많은 강남 3구가 2010년에도 그랬어요. 예, 그래서 개표 초반과 후반의 체감이 크게 다를 수 있고 요런 이제 그 역학 을 통해서 초반 판세보다 최종 집계에 강한 후보다 오세훈은 약간 이런 공식이 2번 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생각해보면 처음 이제 오랫동안 칩거 생활을 하다가 다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죽고 나서 또 나선 거죠.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랑 같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했잖아요. 사실 그때도 나경원 후보가 거의 다 된다고 알고 분위기가 그랬거든요. 그때 그런데 뭐 우리가 뭐 뉴스 봤잖아요. 명태균 씨라고. 아 좀 개입한 그렇죠. 모습 나와있죠. 그쵸. 그건 나중에 이제 알려졌는데 하여간 뭐 그때는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가 오세훈 후보라고 처음 나중에 최종적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막 오세훈 후보가 되게 막 울고 이랬던 장면이 지금 갑자기 좀 기억이 나네요. 그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모르겠으나 그분이 하시려는 방안이 저는 사실 그렇게 도시를 이쁘게 꾸미고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않는데 그냥 생긴 대로 좀 우리나라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됐고 그냥 한국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울을 첨단 도시처럼 만들려는 건 저는 동의는 안 하는데 다만 그분이 어쨌든 시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구석구석 아는 건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네. 정원호 후보는 오히려 그분보다 그런 거에서 많이 약할 텐데 그러면 본인이 배워나가고 적극적으로 이제 좀 시민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진짜 이유진 기자 얘기한 것처럼 구름 위에 붕 떠서 그냥 다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. 어쨌든 이번 선거는 오세훈 당선인한테는 악재가 많았었습니다. 뭐 철분깨 빼먹기 문제도 있고 막 선거 직전에 했던 서세분 회사 근처죠. 고가 붕괴 사고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 수상버스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승리했다. 그래서 뭐 이제 언론에서는 뭐 장동혁과 거리를 둬서 그렇다. 뭐 정부 여당 견제론이 있다. 인물론이다. 뭐 부동산 문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?
저는 뭐 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오세훈이 승리했다기보다 정원호가 패배한 게 큰 것 같습니다. 저는. 저도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예. 같아요. 이유진 기자. 저는 뭐 하나만 꼽기는 어려운데 인물론이 저는 컸다고 봐요. 그래서 그 선거 끝나고 이게 기사들 보면 그런 표현도 있던데 결국 현역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대결처럼 보였다 이런 또 표현도 있더라고요. 예, 이제 거기에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있었고 서울은 당연히 부동산 이슈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뒀던 것도 사실 판세를 뭐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아니지만 그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뭐 2030 표심이랄지 여기는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그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나 불법 계엄 에 빨리 선을 그었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내란당이다, 뭐 국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게 오세훈 후보에겐 잘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후보 자체가 거기에 선을 그었던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변수들이 좀 작용을 해서 결국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인물론의 승리였고 거기에 부동산이나 뭐 생활 행정에 대한 좀 판단이 곁들여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도 인물론에 엄청 좀 동의가 되는 게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좀 숫자로도 드러나는데 이 정원호 후보가 본인이 삼선 구청장을 한 성동구에서도 오세훈 후보를 불과 6,532표 차이로 되게 이겼더라고요. 의아했어요. 저도 그 결과 보고. 예, 그러니까 성동구 아이돌이라고 사실은 불렸었는데 아이돌이라기에는 너무나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민주당 성동구청장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15,000표 정도로 따돌렸거든요. 그러니까 그 표차보다도 오히려 적었던 걸 생각을 하면 이유진 선배 말하신 것처럼 저는 진짜 인물론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두 분 이 얘기 들어보면 역시 이게 선거 전략 실패, 인물론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이번 선거 승리로 어쨌든 한 단계 올라선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보수 대권 주자로 뭐 이미 보수 대권 주자였지만 악조건을 딛고 이겼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 체급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? 근데 뭐 사실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당분간 오세훈이라는 이름 빼고 뭐 대권 뭐 구도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. 다만 이게 대권 주자가 되는 거랑 대권 후보가 확정되는 건 좀 다른 문제고 지금 한동훈이라는 어떤 또 인물이 지금 국회에 입성을 할 예정이라서 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오세훈 당선인이 출발선에 유리하게 선 상황은 맞는데 결승선까지는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윤종석 기자는 어때요?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,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시장에 5선 당선된 게 과연 100% 너무 좋기만 할까? 이 생각도 좀 했어요. 왜냐하면 이 서울시의회 의석이 총 118석인데 이 중에 81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. 그러면 70% 가까운 숫자인 거고 구청장 배치도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 17대 8에서 8대 17로 뒤집힌 거잖아요. 그러면 확실히 전처럼 신바람 나게 일할 환경은 아니란 말이죠. 이번에는 네. 윤종석 기자 저게 동의하는데 네. 본인이 그냥 됐다는 거에 만족해야 될 것 같아. 그렇죠. 그런데 하지만 정치인들은 다들 또 본인의 어떤 또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또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조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동훈 대표가,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만약에 입당을 복당을 다시 하고 거기에서 새 보수를 한동훈이라는 이름 중심으로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면 사실 저 역할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4년 뒤,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장 임기 4년 채우면 딱 대선 타이밍이잖아요. 그런 계산도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과연 뭐 100% 행복하기만 할까? 그 생각하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퍼뜩 든 생각이 한동훈 대표는 이제 어쨌든 말씀을 너무 잘하시잖아요.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제 맨날 서울시의회 출석해서 여당 의원들한테 박살나고 그러면 이제 본인은 보이지도 않고 아니면 뭐 해도 맨날 무슨 논란이 되고 하면은 그런 조바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왜 2010년 지방선거 승리하고 얼마 안 돼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로 시장직 사퇴했을 때도 어떤 뒷말이 있었냐면 사실은 그 주민투표 그 성립이 안 됐잖아요. 그걸 떠나서 서울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들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도망간 거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그림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저도 이제 거기 동의하는 거 하나는 이 윤호개인 세력이 지금 바로 하는 와중에 계속 그런 시나리오들은 있었어요. 한동훈 그다음에 그 오세훈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까지 해서 셋이 뭉쳐가지고 뭐 약간 다시 보수 재건을 한다 이런 식의 큰 그림들은 많이 얘기들을 했고
그런 것들을 맨날 밀었던 사람이 뭐 이제 원로 언론인 뭐 조갑재 대표나 이런 분들이 아니었나. 그리고 김종인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림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